나일강의 살인사건 짤소무 1. 시작과 배경 나일강 살인사건은 유명한 탐정 H.E.R.C.웰이 푸아로 에르큘 포아로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사건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항해하는 유람선에서 발생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고학 탐험가인 레오나 사랑에 빠진 린다 러블리라는 여인과 결혼을 약속한 잭스와 그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간의 복잡한 갈등과 비밀을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2. 등장인물 소개 H.E.R.C.웰이 푸아로 에르큘 포아로 유명한 벨기에 탐정 주인공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린인 리즈웰 린네 리즈웰 상류촌 출신의 아름답고 부유한 여성 주요 피해자 사이먼 도일 린넷의 신랑이자 전 애인과의 관계가 복잡한 남자 제골린 디 비에레리의 푸알티 자클린드 벨포르 사이먼의 전 약혼녀로 린넷을 증오하는 인물 코넬리어 라브성 코넬리아 롭슨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는 린넷의 오랜 친구 미스 벤 스카일러 미스 반 쉴러 고풍스러운 성격을 지닌 부유한 여성 여행의 동행 앤드루 페닝턴 린넷의 변호사 그녀의 재산 문제와 관련된 인물 드라이브 BSS 애니알드 베스너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의사 퍼거슨 증기선 승무원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 3. 여행의 시작과 첫 번째 위기 린넷은 사이먼과 결혼한 후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나일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화려한 여행의 도중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게 되며 특히 사이먼의 전 약혼녀인 자클린은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클린은 린넷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4. 살인사건 발생 여행 도중 린넷이 유람선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총에 맞아 숨지며 사건은 곧바로 포아로에게 의뢰됩니다. 포아로는 유람선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 인물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며 많은 복잡한 관계들이 밝혀집니다. 5. 탐정 포아로의 조사 포아로는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용의자들을 하나씩 추려나갑니다. 사이먼과 자클린 그리고 린넷과의 관계에서 의심되는 인물들은 많지만 포아로는 모든 증거를 모은 후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냅니다. 자클린은 사이먼과 린넷이 결혼한 것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며 처음에는 그녀가 범인으로 의심됩니다. 그러나 포아로는 그녀가 사건과는 무관함을 밝혀냅니다. 사이먼은 린넷과 결혼했지만 그의 행동에서 불안한 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고로 팔을 다쳤지만 포아로는 그가 살인에 관여했다고 확신합니다. 6. 범인의 정체 포아로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냅니다. 결국 사이먼과 자클린은 서로 공모하여 린넷을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집니다. 사이먼은 린넷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자클린은 그녀의 질투와 복수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나 포아로의 예리한 추리로 결국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7. 결말과 교훈 포아로는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들을 경찰에 넘기기 전에 그들이 한 범행의 동기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건이 해결되었지만 포아로는 이 사건을 단순히 살인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욕망 그리고 배신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 이상의 복잡한 감정선과 인간의 본능을 탐구하는 이야기로 남습니다. 나일강의 살인사건 전형화 지독한 사랑의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다. 이미 사랑이 생명이니까. 사랑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니까. 나일강의 죽음은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막을 내린다. 미스터리가 긴장감을 높이고 사랑이 울린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위기와 환락이 곳곳에 도사리던 시절의 런던 명탐정 에르큘 포아로는 엇갈린 사랑을 목격한다.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포아로는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앞에서 망중한을 즐긴다. 그리고 그곳에서 엇갈린 사랑의 당사자들과 재회한다. 엄청난 재산의 상속녀 린넷 리즈웨이와 그녀의 새 약혼자 사이먼 도일 두 사람의 발자취를 계속 쫓는 사이먼의 전 약혼자 제클린. 포아로는 린넷의 결혼식에 초대되고 얼떨결에 두 사람의 신혼여행에도 동참하게 된다. 나일강을 오가는 고급 유람선을 타며 이집트 유적을 탐방하는 즐거운 여행길.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유람선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포아로는 그의 친구 부크를 비롯해 청혼을 거절당한 린넷의 옛 연인 상속녀의 재력을 경멸하는 데모와 그의 부를 부러워하는 간호사, 린넷의 하녀, 속을 알 수 없는 교활한 린넷의 사촌, 유명 가수와 그의 매니저 등등 배의 탑 모두를 용의자로 놓고 추리를 시작한다. 언제나 그랬듯 포아로는 사람들을 신문하고 관계를 찾아가며 사건의 뒤를 파헤친다. 나일강의 죽음은 2017년 개봉한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 이어 케네스 브래너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명탐정 포아로 시리즈다.
전편이 러시아 설원을 달리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그렸다면 나일강의 죽음은 이집트. 나일강을 오가는 초호화 여객선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그린다. 1937년 에거서 크리스티가 쓴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전편에 이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케네스 브래너는 나일강의 죽음을 전편보다 더욱 추리물의 재미에 집중했다. 인물과 인물을 나열하고 다시 그 인물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며 그 관계 속에서 퍼즐을 맞춘다. 이 범인 찾기는 나일강의 풍광과 어울려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추리극이 한 축이라면 이집트 풍광은 또 다른 축이다. 이 축들을 연결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지독한 사랑.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랑. 나일강의 죽음은 고전적인 추리물에 가깝다. 트릭에 공을 들이지 않고 관계 속에 힌트를 숨겨놓는다. 그 실마리로 용의자들을 몰아붙이고 결국에는 모든 퍼즐을 맞춘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정통 추리물답게 마지막에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전반부가 이집트의 풍광과 리넨 리지웨이 역을 맡은 겔 가돗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과 범인 찾기에 집중한다. 보는 재미와 추리하는 재미를 차례로 선사하는 것. 원작이 워낙 유명한 터라 범인을 쉽게 눈치챌지도 모르지만 결말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즐거움도 쏠쏠하다. 케네스 브래너는 고전 추리물처럼 나일강의 죽음을 완성하는 한편 지독한 사랑이란 주제로 영화를 완성했다. 소울이 담긴 블루스가 영화를 수놓는 것도 일품이다. 겔 가돗과 제클린 역을 맡은 에마 맥키, 레티티아 라이트, 톰 베이트먼, 아네트 베닝, 로즈 레슬리 등 배우들의 앙상블도 좋다. 원작과의 차이점 나무 위키. 원작의 조역이 많이 사라져서 범죄 현장인 카르나코 내부가 한산해졌으며 사건의 발발 순서나 피해자 구성도 다르다. 인물들의 인종, 동기, 용의점 등도 많은 부분이 각색되었다. 특히 포아로는 용의자들 앞에서 대놓고 권총을 발포할 정도로 감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다만 사건의 내막 자체는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젊은 포아로의 과거를 다룬다. 농부였던 포아로가 제1차 세계대전의 벨기에 병사로 참전하여 공을 세우나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가 낙심하자 약혼녀가 수염을 기를 것을 권한다는 이야기. 이는 영화 오리지널 설정으로 원작 소설엔 전혀 없는 내용이다. 포아로는 부상에서 회복했으나 약혼녀는 크리스마스에 포아로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부대로 오던 도중 독일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전작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서 출연한 부크가 같은 역할로 등장한다. 원작의 레이스 대령과 팀 엘러튼의 역할이 합쳐졌으며 오터번 부인 대신 세 번째 희생양이 된다. 본래 부크는 원작에서는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서 등장하는 엑스트라다. 부크의 죽음으로 포아로는 지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태 보여준 적 없는 감정적 모습을 드러낸다. 사이먼이 총상을 위장할 때 매니큐어 대신 유피미아의 붉은색 물감을 쓴다. 정확히는 매니큐어를 사용하려 했으나 하녀가 매니큐어를 호텔에 두고 카르나코에 오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대체품으로 붉은색 물감을 쓴 것. 원작은 어설픈 사이먼이 포아로의 추리에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영화 제작진이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증거를 만들기 위해 추가한 설정으로 보인다. 영화상의 포아로는 나일강이 따뜻한 수온 속에서 피와 붉은색 물감의 색상 변화 차이를 언급하며 사이먼의 상처 부위를 감았고 이후 총기와 함께 버려졌다가 수거된 해당 손수건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제시한다. 목걸이에 대한 범행이 크게 바뀌었다. 원작에서는 팀 엘러튼과 조에나 사우스우드가 목걸이를 가짜로 바꿔치기 했으며 마리벤 스카일러가 도벽이 발동해서 가짜 목걸이를 훔치고 그녀를 감시하던 바워스 부인이 포아로에게 목걸이를 들고 온다. 본작에서는 조에나가 나오지 않고 위조하는 일 자체가 없으며 부크가 로절리와의 사랑을 위해 충동적으로 훔치고 유피미아가 포아로에게 들고 온다. 부크는 이 범행이 들킬까봐 포아로에게 루이즈를 죽인 범인을 목격한 것을 말하지 못했고 결국 말하기 직전에 범인에게 사망한다. 자클린이 사이먼을 죽이고 자살한 것은 원작과 같으나 그 방식이 살짝 바뀌었다. 원작에선 포아로에게 자수하겠다고 말한 다음 경찰에 넘겨지기 직전 사이먼을 쏴 죽인 후 자살했으나 이 영화에선 부크의 죽음으로 분노한 포아로가 선원들을 시켜 카르나코의 홀을 봉쇄하고 본인도 권총으로 무장한 채 범인을 추궁했기에 이게 어디가 포아로 그럴 여유가 없었다. 때문에 자클린은 사이먼과 서로 부둥켜 안은 후 사이먼의 등 뒤에서 총을 쏴 동반 자살을 택한다. 엘러튼 부인이 유피미아라는 인물로 바뀌었으나 어머니라는 포지션은 동일하다. 원작의 퍼거슨이 나오지 않고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설정이 마리벤 스카일러에게 갔다. 또한 리넨 리지웨이의 데모이기에 재산 상속 예정자들 중 한 명이라는 설정이 붙었다. 원작에서 바워스 부인은 마리의 도벽을 감시하기 위한 고용인으로 나오나 본작에서는 마리의 연인이고
그녀의 자질구레한 시중을 들며 과거에 부유했으나 대공황으로 직장을 잃었다는 설정이 추가되었다. 원작에서 마리의 시중을 들던 코닐리아 롭슨 양은 영화에선 나오지 않는다. 오터본 부인은 원작에서 한물간 관능 소설가이지만 본작에서는 인기 가수이자 포아로가 호감을 보이는 인물로 묘사된다. 또한 본래 딸로 나왔던 로잘리와는 고모와 조카 관계로 변경되었고 이름도 샬로메로 변경되었다. 조카 로절리와 함께 흑인으로 나오며 과거에 어린 리넷에게 인종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로절리 오터번은 리넷 리지웨이의 기숙학교 동창이라는 설정이 붙었다. 이럴 거면 포아로는 왜 다시 불렀나요? 원작 소설이나 먼저 만들어진 영화 나일 살인사건과 달리 인물들과 이야기에 조금씩 변화를 주었다. 캐릭터들의 직업을 바꾸고 성격을 섞거나 결말을 비틀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원작보다 뛰어나거나 또 다른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는 데 이르지는 못한다. 끊임없이 원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리메이크작이란 대체 왜 이것을 다시 만들었냐는 물음을 되새기게 만든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포아로 캐릭터를 새로 썼다는 점이다. 케네스 브레너 감독은 전작 오리엔탈 특급 살인에 이어 이번에도 탐정 포아로를 알고 보면 뜨거운 가슴을 지닌 보통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인데 그렇다면 과연 왜 이 영화는 포아로를 필요로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괴짜지만 정의롭고 냉정하게 회색 뇌세포를 이용해 수사하는 포아로 대신 전형적인 히어로에 가까운 새 포아로는 코수염을 벗어던질 만큼 원래의 포아로에서 멀어지려 하지만 그럴 거면 대체 왜 포아로를 다시 호출했냐는 물음만 떠오를 뿐이다. 한 끗의 힘이 부족한 클래식. 추리물이라는 장르적 재미 추구보다는 테마에 더 집중한 듯한 연출이다. 쫄깃한 추리의 과정 대신 인물들이 엮인 사랑의 다양한 결을 탐색하려 시도한 흔적이 더 두드러진다는 말이다. 청년 시절 에르큘 포아로의 전사 역시 이에 맞춰 등장하며 인종과 성적 지향성을 고려해 각색된 인물들의 사연이 제시된다. 이집트의 이국적 풍광이 초반부 전개를 붙들지만 모든 것이 포아로의 급작스러운 해설로 마무리되는 결말에 당혹스러움까지 메울 정도의 매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원작에 도전하는 불굴의 투지. 케네스 브레너 감독은 전편 오리지널 특급 살인 2017보다 한층 과감한 각색을 시도한다. 원작이 추리소설의 여왕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중에서도 톱10에 꼽히는 수작인데다 1978년 제작된 오리지널 영화와 차별화를 위해 고심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원작의 골수팬이라면 에르큘 푸아로 캐릭터까지 뒤흔드는 결단에 강한 반감이 들 것이고 중도층이라면 원작과 달라진 캐릭터 진용이나 결말을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원작을 모른다면 사랑을 한껏 강조한 무난한 추리극으로 볼 수도 있다.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집트 유적지와 나일강의 전경은 여행을 잃어버린 팬데믹 시대에 대리만족을 준다. 사랑과 죽음으로 명작 되살리기. 추리의 속도와 코수염의 무게는 정박할 기회를 잃은 사랑들. 1937년의 이야기를 1978년의 영화로 옮긴 오리지널을 1999년쯤 리메이크한 영화 같다. 전작 오리엔트 특급 살인처럼 그럭저럭 볼만한 킬링타임용 영화라는 평도 있으나 추리 영화치고는 추리의 비중이 낮고 앞부분이 지루하다는 혹평도 있다. 특히 가장 긴장감이 있어야 할 범인을 밝히는 부분마저도 원작 소설이 훨씬 낫다는 의견. 영상미도 호불호가 갈린다. 일단 제작자가 리들리 스콧인데다가 스콧 사단 스태프들이 참여해서 촬영과 색감은 아름답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아스완댐 건설 이전 물가에 위치했던 아부신벨 신전. 좌상의 위용을 표현하는 데에 상당한 공을 들여 이 부분은 호평이 있었다. 그러나 초반부 피라미드 신을 비롯하여 인물과 배경 합성이 어색한 부분이 자주 눈에 띄고 강에 띄운 유람선 위가 배경임에도 화면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등 세트의 인공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은 불호 요소로 꼽힌다. 줄거리 플롯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초반부에는 약간 이집트 여행을 온 느낌을 주면서 지루함을 주기도 하고 중반부에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후반부에 용의자 신문과 추리 장면이 다 나온다. 또한 전작과 마찬가지로 각색이 꽤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지 않지만 원작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출연시키거나 원작에서 2명의 캐릭터의 행적을 한 사람으로 합치기도 하였다. 때문에 세 번째 피해자가 달라지는 등 원작을 아는 관객은 더 헷갈린다는 평도 있다. 무엇보다도 원작 팬들이 가장 크게 문제로 삼는 것은 케네스 브레너. 본인이 직접 연기한 에르큘 푸아로에 대해서다. 사실 케네스의 외모나 연기 스타일부터가 푸아로와 엮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전작부터 있었는데 본작에서는 여기에 대해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여 아예 푸아로 캐릭터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해버렸다. 결국 전작의 푸아로가 억지로 호불호라고 봐줄 만한 수준이었다면 본작에서는 서구권 팬들에게 최악의 푸아로라고까지 불리며 욕을 먹을 정도가 되었다. 종합하자면 오리엔트 특급 살인 2017과 유사한 평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추리 영화로서의 완성도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낮으나
사건의 주요 테마인 사랑이 초래하는 비극을 주제로 하여 만든 인물들 간의 드라마는 괜찮았다는 평이다. 19. 케네스 브래너 특유의 연극을 보는 느낌을 주는 구성과 배우들의 연기를 극대화시켜서 감정선과 드라마를 묘사하는데 주력한 작품이므로 추리물로서의 장르성은 사실상 희생된 작품이다. 문제는 케네스 브래너 특유의 고전 소설 느낌을 주는 노골적인 대사 선정과 좋게 말하면 클래식하고 나쁘게 말하면 낡은 올드한 감성 때문에 평당과 대중 모두에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